북한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다, 확산됐다, 뭐 몇십 명이 그 환자가 됐다. 우리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코로나 중에서도 유행 따라 오미크론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을 공개하고 나서 정말 즉시 윤석열 정권이 그거 우리가 지원하겠다, 우리 이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랬습니다. 북한에 코로나 지원해야 한다, 한국이 해야 한다. 윤석열의 그 담대한 제의, 좋아. 요즘에 보면은 북한은 우리 미국하고는 절대 대화할 생각이 없어.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한 게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윤석열하고 대화를 원하는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며칠 동안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정권, 조중동 신문 방송, 여기서 북한 코로나 발생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저 바이든, 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다, 우리 지금 이게 막 확산되고 있다 하고 뭐 공개하는 방송, 뉴스를 내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밝힌 게 뭐냐 하면 유열자, 열이 있는 자가 몇 명, 그러다가 열이 내린 자가 몇 명, 뭐 사망자가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망자가 6명인가 이랬죠. 무슨 북한이 지구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밝히는 게 사망자가 전체 6명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북측이 공개한 자료 화면을 보면은 모두 체온계 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가령 이 기준이 섭씨 38도다 이러면 체온이 38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온갖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걸 콕 집어서 코로나라고 내보낸 겁니다. 유열자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또 부주의하게 확진자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들도 봤는데, 그것은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고 소설 쓴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확실하게 도장을 콱 찍어서, 그러니까 이 감염병을 가지고 감염자가 아니고 확진자, 이런 용어를 써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열 있는 자, 열 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국 언론들이 북한이 대단히 지금 나라가 망한다, 위기다 하고 뭐 일제히, 그리고 아주 과장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코로나19가 정말 이번 4월 말에 와서 최초로
이렇게 생겼고 정말 위기인가? 그건 좀 따져봐야 하겠죠. 2022년 5월 12일 새벽 2시부터 이거 뭐 북한의 주장입니다. 김정은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반짝하고 북한 코로나 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까지 한 것 같죠. 그리고 윤석열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나서고 미국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언론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러면 문재인 씨가 그동안 잠시 조용했었는데 재등장할 것 같다 하는 분위기가 또 새로 고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권영세 씨가, 미국하고는 박진 씨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의용, 뭐 이런 사람들인가? 서훈, 뭐 많이 있죠. 이렇게 좀 대략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일 김정은이가 이거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에게는 혈맹인 중국이 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5월 13일에 정식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의 영도 아래 북한 인민들이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길 것으로 믿는다.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에 입각해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겠다. 이거 보면 5월 13일인데 5월 12일에 12일 새벽에 쇼를 했죠. 우리 입장에서 쇼라는 겁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없었다. 뭐 혹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 대응 이걸 가지고 정치 쇼로 우리는 또 다른 분류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5월 13일 중국의 이 발표로 봐서 북한의 요구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 오전 10시 한국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병하고 관련해서, 감염병하고 관련해서 중국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걸 보고 한국의 언론에서는 북한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는데 이게 14일이죠. 근데 보니까 이때는 이미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이 응하기로 하는 모든 게 끝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4일 중국이 북한에 의료진 10여 명을 파견했다. 국경을 봉쇄한 뒤에 첫 입국이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북경발 뉴스, 베이징발 뉴스인데 중국이 이번 주말, 그러니까 5월 13일에서 14일 정도 되겠죠. 5월 14일 평양에 의료진을 보냈다.
코로나19 방역 선발대 성격으로 10여 명이 먼저 북한에 파견됐고, 그렇게 됐다. 그 선발대니까 이제 이어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5월 13일경에 북한이 이미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14일에 중국에서 지원이 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5월 12일에 쇼를 했던 북한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북한이 처음에 기획했던 모종의 사건, 여기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뭔가 물밑 작업, 그게 조금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공개한 것이 5월 14일입니다. 중국의 지원이 투입된 그때. 미국은 의료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북한 코로나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코트랜드 로빈슨 교수라고 해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죠. 그때 이후로 북한의 보건 상황을 20년 이상 연구한 그런 그 전문가입니다. 이 교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봅시다. 왜 북한 지도부가 바로 지금 자기네한테 뭐 이런 감염자가 폭발했다. 자기네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위기 신호를 내보내는 것일까? 정말 북측의 말대로 지금 상황을 관리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조선신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또 했죠? 그렇다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왜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가?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내세우던 북한이 뭔가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빈슨 교수는 미사일 도발을 너무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동정심으로 돌리려는 의도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인이 아무래도 김정은이를 더 잘 알죠. 이 부분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게 북한이고 그게 김정은이다 하는 겁니다. 북한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북한은 첫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이 자주정신. 이게 첫째고, 하다 안 되면 중국에 기댑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한국식, 서양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보게 되면 번번이 오판을 하고 속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코로나 쇼,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침착하자.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루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에 북한에서 이 감염병을 담당하는 의사 출신인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 감염병 때문에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북한 방송과 뉴스 소개된 거 봤죠?
대규모 건설은 계속 진행해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부분 문제 있다고 다들 느꼈을 텐데 이게 모순된 행보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겠다고 하기보다 사실이 뭐냐, 진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의 코로나 쇼는 5월 12일, 북한이 쇼를 했는지 윤석열 정권에서 쇼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필요한 사람이 했겠죠. 이게 문재인이 같이 끼어든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5월 12일이었는데 미국은 5월 10일, 그 이틀 전에 이미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한 분석이 이미 그 전에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자체 정보로 알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 뭔가를 기획을 하면서 미국에 미리 의사타진을 한 거다. 미국에 알린 거다. 이쪽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또 지적하는 게, 이번에 그랬죠. 지난 리마연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 지원을 받아줄 것인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 했죠. 이거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하던 소리를 미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쏟아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다뤄봤었는데, 그 하는 소리가 북한이 어떻게 하면 이 백신 지원을 받아들일까? 그때 배분을 할 때 투명하게 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제 이때 5월 10일 현재 미국 측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에서 정말 이게 문재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의 몇몇 우리에게 알려진 전문가들이 이거는 외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첫째는 인권이다. 2,400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구하는데 뭐 따지면 안 된다. 북한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아주 감성적인, 거의 선동을 하는 그런 기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제 5월 14일에부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풀기 시작하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월 10일 그 이전, 그때부터 이미 이런 사실 파악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5월 16일에도 이러면은 북한은 망하는 거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 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북한은 첫째가 핵 개발입니다. 둘째가 핵 개발을 위한 핵 발전이고, 셋째가 탄도미사일, 무기 개발입니다. 넷째,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한 거냐? 이런 핵무력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움직이는 기준은 흔들림 없이 딱 이겁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2년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오미크론은 그 치사율이라든지 하는 뭐 그런 위험성 면에 있어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그런 그 변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북한이 다 죽는다, 이러면서 덴탈 마스크 쓰고 나와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정말 코로나가 문제다, 코로나19가 문제다 그러면 그거 중국이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가 내보낸 이런 뉴스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이 다 퍼다 줘야 된다 하면서 앞장서서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이런 걸 퍼뜨리는 조중동 혹은 친여 매체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그냥 문재인 시즌2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이든과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러면 미국도 문재인 시즌2냐? 그들이 내놓는 말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바이든도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재인교의 신도가 된 거냐?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추는 춤에 같이 장단을 맞춰줌으로써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아직 만난 적도 없는 바이든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하면 다 옳다, 이런 것이 보이죠. 미국이 하면 다 옳다. 그러면 이러한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야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는 그 주장,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담대한 윤석열, 칭찬이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과 문재인을 구분해가지고 윤석열은 좋고 문재인은 나쁘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심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오히려 아주 떠받드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북한 코로나 도와줘야지, 윤석열이.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맹은 강력하다. 미국의 핵 우산은 튼튼하다. 북한은 핵실험 할 거다. 지금 5월에 당장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준비도 다 돼 있다. 그러니 한국 윤석열이 북한 코로나를 도와주면서 좀 잘 달래봐라.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는 국방을 강화하자. 특히 한국과 미국 이거 하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 사드 더 사라. 우리 한미연합훈련 더 세게 하자.
그리고 미국이 이런 제안도 합니다. 핵 보유를 못해서 소외감을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한국을 향해서 이제 그 핵 보유국끼리 하던 회의를 확장해서 핵이 없는 나라도 참가시키는 그런 회의를 새로 하나 만들자. 그러면 핵이 없는 한국과 일본도 참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핵이 있는 북한도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하죠.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부분 인정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거기까지 말이 나왔다는 거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쿼드 네 나라만 들어가는데 이거 퀸즈로 바꿔서 한국 넣어줄게. 한국은 한미일 동맹을 맺자. 물론 군사동맹까지 가는 게 목표겠죠. 그것을 감싸서 군사경제 동맹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아주 실리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거하고 관련해서 공급망, 이거 아주 필수다. 한국이 여기에 당연히 참가를 해야 하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문 방송에서 식량 무기환이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느니 하는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지금의 세계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무엇인가? 뉴스의 성격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뉴스는 첫째 뉴스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강대국의 전략 전술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냥 좀 단순무식하게 말하면 국민을 그들이 원하는 이런 대중을 세뇌시키는 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윤석열 신임 대통령 담대한 제의는 참 훌륭하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제의 이거를 진행시켜가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끌어들여라 하는 겁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 나왔죠. 미국에서 북한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지렛대는 중국이다. 중국인데 그 지렛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미국에는 없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 미국이 훌륭한 당신이, 이 담대한 제의를 하는 당신이 한국이 할 일이 뭐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실험을 늦추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렛대를 정치 초짜 윤석열이 구하고 작동까지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중국에 비싼 값을 치러야 지불해야 되겠죠. 중국은 중국 밑에 와서 속국으로 붙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요구를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균형 외교 이런 말로 양쪽에서 박쥐 노릇을 하는 것을 때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때로는 후려치고 이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거 안 된다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 한국은 생각도 하지 말고 미국 옆에 와서 붙어서라. 아니면 남대자. 그래서 미국 옆에 붙기로 했죠. 살려면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에게 중국을 지렛대로 가지고 와서 작동시켜라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써먹고 버리는 카드로 이번에는 이 임무를 완수해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임무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저 단순하게 평면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층층이 쌓여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현안에도 대처하고 앞날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수들이 설치는, 고수들이 그 기량을 펼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